네, 시장이 밋밋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직 방향성 세팅이 온전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며칠째 거의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모호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기에도 충분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마음을 조금 가볍게 갖는 게 지금 같은 때는 멘탈 챙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3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한참 멀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강세장 끝났다, 아니다, 강세장 속 일반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망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 상황이 강세장 정점이 아닌 아직 사이클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를 투기 자산에서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 10만 달러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일 수가 없다. 우리는 올해 말에 20만 달러까지 이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트럼프발 국제정세 급변과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내년에 사이클 정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뭔가 사이클 패턴이라는 게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긴 하죠. 물론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나고 나서야 어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기존 반감기 4년 주기 사이클을 그대로 대입시키기에는 뭔가 워낙 큰 지금 변수들, 굵직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 어쩌면 4년 주기 사이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사이클 고점은 이제 3분기나 4분기 어느 시점이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게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 번스타인의 진단처럼 내년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을 패턴적으로 대입해서 분석하거나 예측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시 첸 비트겟의 CEO는 미국 정부는 아직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 또 곧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정부 관련 인사들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원인을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고 관세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AI를 비롯한 기술 발달 촉진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기를 바라는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하회하진 않을 것이고 7만 3천 달러에서 7만 8천 달러 구간은 매수세 유입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한다. 1, 2년 안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슬아슬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8만 3, 4천 달러 주변에 자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반등 모멘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7만 달러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 분위기 정서 자체가 굉장히 또 험악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약세장이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올 거라서 지금 수준에서 살짝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7만 달러가 깨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던져질 호재
굉장히 큰 호재와 관련해서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보유 분량의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막 커뮤니티에서 치고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담백하게 드라이하게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부터 보면 지금 미국 정부에는 압수 등으로 확보한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기존 보유분만으로 구성을 해서 시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그런 조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발표 나오자마자 단기 실망 매물 쏟아졌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30% 수준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선을 그었죠. 이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 현재로서는 금 매각을 통한 비트코인 추가 매수 계획은 없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만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비트코인 비축부는 장기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선을 그었는데 추가 매수 가능성에 대한 문을 또 열어놓다 보니까 의회 도움 없이 정부가 뭔가를 한다, 예산을 확보한다 라는 점을 봤을 때는 금을 팔아서 일부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식도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볼 만한 근거는 부족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8,133톤 규모의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을 매각해서 비트코인 매입하자 이런 아이디어 지금 곳곳에서 나오긴 했지만 정부는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재무부가 예산 중립적인 방법을 찾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 매각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죠. 미국 정부가 금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파급력이 워낙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 보유라는 게 국가의 신뢰 그리고 달러 패권 유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간주가 되고 또 최근에는 또 금값이 3,000달러를 돌파하며 올타임 하이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금의 가치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굳이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기에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매각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채 발행, 연준의 이익 잉여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산 중립적인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금 매각 방안은 매우 아주 많이 흥미로운 관측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다른 방식의 추가 비트코인 매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희망 회로를 좀 차단시키고 드라이하게 시장의 상황을 분석했을 때는 이게 가장 조금 담백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금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이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짱구를 굴려서 뭐가 됐든 추가 매수의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몇 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모르긴 몰라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가 됐을 때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금 팔아서 비트코인 매수할 거다라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방점을 찍으면은 이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희망회로 수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 관세 전쟁을 비롯한 거시경제적인 환경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이슈가 금리 방향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81,000달러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또 다시 빠졌다가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더 빠진다라면, 다시 삼각형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라면 다음 타깃은 72,50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분석가 칼문의 내용입니다. 대칭 삼각 패턴이 FOMC를 계기로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잘 돌파가 나와줘서 다시 9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멘텀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은 75,300달러 위에서만 유지가 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다. 새로운 올타임 하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란색 채널을 돌파해야 한다. 일단은 10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 줘야지 15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비트코인은 지금 과매도 상태다. 곧 대규모 반전을 보게 될 것이다. 곧, 여기서 말하는 곧은 어쩌면 이번 주 FOMC를 분기점 삼아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면 이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FOMC 회의 결과 제롬 파월 의장의 회담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역행을 하게 된다면 반대 방향이 또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FOMC를 앞두고 상당히 밋밋하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겟의 수석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은 단기 랠리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매파 스탠스를 취한다라면 유동성 위축에 따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FOMC 이후에 비트코인은 80%의 확률로 8만 달러에서 8만 6천 달러 구간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더리움은 역시 같은 확률로 1,800달러에서 2,100달러 구간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라면 그래도 8만 달러 위에서 지지는 받아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뚜껑 열어봐야겠죠. 워낙 제롬 파월 의장 이 멘트 스타일이 어느 정도로 섞여 있을지가, 매파적인 입장과 비둘기적인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 섞여 있을지가 이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만 좀 상황이 나와줘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사람들은 지금 지루해하고 또 참을성도 없다. 비트코인은 지금 조정 채널에 있고 고점도 저점도 낮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약세 모멘텀은 계속 약해지고 있고 일간 차트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다. 7만 달러 중반을 리테스트해도 놀라진 않을 건데, 어쨌든 8만 달러 아래는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축적 영역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보통 조정 과정은 몇 달 동안 이어지고 폭발적인 상승은 며칠만 이어진다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조정 왔다고 징징대고 칭얼대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른바 전문 용어로 돌려가기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엄청난 폭등이 왔었잖아요. 엄청난 폭등이 왔을 때 항상 반대편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정이 오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뒤늦게 폭등이 왔을 때 포모 심리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물리고 그걸 또 인내해야 하는, 미실현 손실 상태를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전체 내 투자 시드 목표액에서 분할 매수를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특히나 내가 시장 방향을 생각했던, 예상했던, 계획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갔을 때
그럴 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생각할 거리들을 항상 조금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전략자산 지정도 사실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내용이 나올 줄 아이고야 싶었던 거고, 시장 당연히 실망했던 거고, 알트코인 트럼프가 직접 XRP, 에이다, 솔라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칭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키웠었는데, 리저브가 아니라 스탁파일, 그리고 심지어 매도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하게 기대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항상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번 스탁머니 리절드 아저씨의 이런 멘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루했던 이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 분석가들이 참 그래도 건강한 건 본인이 기준이 있잖아요. 여긴 축적 구간이야. 혹시라도 7만 달러대까지 가더라도 나한테 있어서 여긴 축적 구간인데 강세 다이버전스도 나오고 있잖아. 과매도 상태라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항상 조금 시장이 폭락한다고 너무 이렇게 겁을 먹거나 하는 경우는 이 매수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지루하고 우리가 또 참을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장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 인내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다? 시간의 흐름을 버텨야 된다라는 거. 시간은 인간이 절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때 시장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은 조금 뒤에다가 놔두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